그리고 이렇게 전당대회 판이 커진 이유는 분명히 이 인물 때문일 겁니다. 뚜렷한 대항마가 없던 친윤 진영에서 후보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우리는 원래 이렇게 뜨거울 때 이기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원패스는 원희룡 패스가 아니라 한동훈 패스, 한 패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원희룡이 원패스로 뭉쳤습니다. 되게 오래된 얘기 같죠? 아니요. 불과 석 달 전에 원팀을 이뤘던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사람 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지냈는데 일단 원희룡 전 장관 오늘 나 당대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저하고 한번 보실까요? 네네.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식의 출사표를 던졌는데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 당정일체 이 메시지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당정일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 생각에는 윤심은 나한테 있다. 윤심은 원희룡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 저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동시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원희룡 전 장관은 반사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발광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전 장관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누가 돼도 그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요. 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원희룡은 스스로 나는 반사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비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럴수록 더 본인이 스스로 발광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선거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누가 여당 대표로 선택될지 많은 관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심은 나한테 있고 뭐 다만 원 전 장관도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물은 맞는데 그래도 여전히 무게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쏠린다는 개인적인 평가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예. 그 과연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과 그다음에 민심은 반사체를 선택할 것이냐. 대통령으로부터 이걸 갖다가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당대표로 뽑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에는 이제 다른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주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뭐 훈룡대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 이현정 의원님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취재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전당대 날짜가 7월 23일로 정해지기 전까지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당대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지막 그 확신을 갖지 못했다. 어대한 분위기가 있었을 때 나경원, 윤상현 두 사람 이름은 많이 나왔지만 원 전 장관이 등판할 거라고는 쉽게 예상한 분들이 없었는데 저희가 한번 1년에 원 전 장관의 공식 행보를 한번 시점별로 봤어요. 지난 5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확히 제가 기억에 일요일로 기억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딤섬 회동을 했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원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특사로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고 그로부터 오늘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졌고 원 전 장관이 당권 도전하겠다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원 전 장관이 그동안 이제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본인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과 정부가 또 대통령실이 함께 일단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냥 함께 가면 되지 않고
당이 대통령실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하게 설득도 하고 또 견제도 하고 또 이런 역할들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큰 틀은 깨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정일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어떤 일체라기보다는 그 속에는 좀 내용 자체가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과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본인은 정치인으로서 고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이 선거나 당내 선거가 있으면 뭔가 입장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속에서 또 이 참모진들이 또 원희룡 전 장관을 지원하는 분들이 이대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잊혀진다. 그리고 뭔가 이 어떤 식이든지 되든 안 되든 나가서 뭔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뭔가 이제 소구력 있는 어떤 행동들을 보여야 된다. 예. 그 압박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외부와 연락도 다 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경원 전 의원 전화도 안 받고 고민을 했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같이 일을 맞춰왔기 때문에 예. 뭔가 당을 새롭게 추스리고 있으면서도 또 대통령실과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지점이 분명히 있다. 예. 이제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선거에는 일체 개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마치 이제 윤심 이야기하지만 그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고 예. 실제 대통령이 뭔가 이걸 강하게 어떤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자칫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도 사실은 당에서 어떤 리더십이 서든 간에 예. 이런 새로운 사람과는 소통을 하고 뭔가 함께 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면에서 아마 이제 이 지금 원희룡 전 장관도 본인이 예전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나왔을 때 그때 홍준표, 유승민 그다음에 윤 대통령 이 원희룡 장관 네 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입장을 보면 홍 시장과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윤 대통령한테. 예.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은 안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모델도 저는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어떤 면은 공감대가 좀 있거든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당원들의 뜻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뜻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산의 개입, 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 지금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통령은 지금 그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보단 원 전 장관이 좀 더 편하다는 건 대체적인 시각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동훈 전 장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출마 의사를 밝혔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일단 출마를 하기 전에 뭔가 대통령에도 그래도 신고식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통화를 했고 예. 대통령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고 대통령도 열심히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원희룡 장관도 아마 본인이 특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그 특사와 관련된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대통령도 격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금 무기를 실어준다기보다는 이번에 뛰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단 대통령이 좀 어떤 이 격려성 이야기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지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적당할 때 윤 대통령도 한번 식사 자리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두 사람 만났다는 공식 발표는 없는데 한 전 위원장이 본인 당대표 나서겠다라고 윤 대통령에게 최근 전화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확인은 아직 정확히 하지만 예. 일단 이제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출마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아마 이제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에게도 직접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밑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제 그게 수면 위에 올라와 있고 저희 뉴스탑10을 통해서 처음 공개된 것들이 오늘 여럿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집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원 전 장관이 친윤의 구심점이 된 것 아니냐.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던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오늘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방송 나가가지고 이번 한 주가 한동훈 위원장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시도의 최정점이 될 것이다. 예, 저도 봤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어대한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어물전 앞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거에 간섭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만 무슨 말하면 불쾌하다 뭐 이런 거 예. 익명으로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같이 못 간다 뭐 이렇게 하면 탈당하겠다 뭐 이런 예. 거 하겠죠 이제. 이게 민주당하고 싸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내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2조 심판론이 뭐 그전에는 이재명 조국 일이라고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이철규 조정훈이다. 그래서 그게 훨씬 싸움이 힘들거든요. 박성민 평론가와 이준석 대표는 이거 아니다. 한 전 위원장이 쉽게 어대안이 될 수 없고 지금 친윤의 본격 견제가 시작됐다. 뭐 2조 심판론은 이철규 조정훈 심판론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서영주 대표님. 네. 이준석 의원의 주장은 윤 대통령이 이거 그냥 지나칠 리가 없을 것이다. 전당대회에 엎어놓을 거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늘상 이제 사람이 패턴의 이 어떤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늘상 입으로는 당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늘 개입해 왔고요. 지난 김기현 대표를 세울 때도 너무나 대놓고 개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당에서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본인 편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직시하셔야 될 것 같고 하신 것 같고요. 징조를 보면 압니다. 최근에 이철규 의원과 강승규 의원의 발언들을 보면 첫 번째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검찰의 중간 간부 정도에 되신 분이 결국에는 그분이 법무부장까지 가서 선대위원까지 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배려가 없었으면 안 됐다. 예.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각을 세우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강남 좌파다. 뭐 옆에 뭐 진중권 교수라든지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는 거 보면 진짜 보수가 아니다라고 각을 세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것들이 나경원 의원께서는 이게 친윤그룹으로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던 차에 예. 결국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불현듯이 공개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산의 의중과 개입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굉장히 머리가 용면하신 분이에요. 손해볼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뭐 다 똑똑합니다. 누구나. 아 그렇죠. 근데 예. 특히나 원희룡 장관은 예. 내공이 이제 굉장하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은요.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라면 예. 한동훈 전 위원장 넘어야죠. 그 밑에서 본인도 대권에 대한 꿈이 있는데 예. 기왕지사 넘을 산 이번에 넘자라는 부분이고 친윤에서는 결국에는 원희룡 전 장관을 내세움으로써 예. 그 결선에서의 어떤 승부를 한번 보자. 아주 일말의 희망이라도 한번 보자라는 것인데 결국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는 이제 좀 사적 관계의 행복한 모습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공적으로 굉장히 딱딱하고 예. 좀 나름대로 좀 견제?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갈라놓으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뭐 불편한 예. 동보를 시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좀 그런 그림들이 원희룡 전 장관의 이런 그 오늘 출사표에서 좀 일으켜집니다. 그러니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은 오히려 상대당 좀 냉정한 객관적으로 네, 봤을 객관적으로 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뭐 이철규 의원 얘기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에 뭐 좌파들이 많다는 취지의 뭐 김경률 전 비대위원 영입을 두고 그렇게 그때 영입하려고 애쓰더니 지금 와서는 뭐 좌파냐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이준석 의원의 분석처럼 뭔가 이제 대통령 개입해서 원 전 장관 쪽에 힘을 확실히 실어주면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가 본격 시작될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켜보시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가장 지금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좀 안쓰러워요. 또 순환기입니다. 저번에 김기현 대표 할 때 예. 거의 드롭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따지고 보면 나경원 의원이 원희룡 전 장관이 나왔을 때 같이 떼면 또 이거는 결선 투표의 희생양이 되는 그런 모양 빠지는 형국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원희룡 전 장관이나 용산의 뜻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지만 나경원 의원은 제가 봐서는 아마 이 출마를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래 보입니다. 출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많은데 일단 서영주 대변인 예상이 맞는지 아닌지 저희 두고 볼게요. 나경원 의원은 진짜 출마 안 하는지.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만약에 여러 여건이 안 좋다면 만약에 용산에 참전 아니겠냐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다음 화면을 보면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 이런 게 있겠죠. 지난번 한국일보 보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두 사람 영수회담 막전 막후 때 알려지기로는 이거 진위 여부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 추천하고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는 사람 총리 안 시키겠다 해서 당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기 때문에 그럼 용산에서 진짜 원 전 장관을 밀어주기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흥미롭거든요. 그래 그 당시에도 이제 총리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원 전 장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도 그 맥락에서 나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전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것 자체가 용산에 어쨌든 의중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공감이 좀 됩니다. 간접적인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동안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전략적인 제휴 이야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어떤 패턴 말씀도 주셨지만 정치적 상황이 그래요. 예. 일단 앞으로 3년의 집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 여당에 손발이 안 맞는 당대표가 된다? 예. 굉장히 껄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김재섭 의원 이야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친윤이 밀겠다. 일단 김재섭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예. 했지만요. 예.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나 연대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갈수록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과 동시에 한동훈 때리기는 국민의힘 안에서 엄청 격화될 겁니다. 지금도 강남 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느닷없는 색깔론을 더 씌우는 거예요. 사실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원들에게는 뭔가 이슈가 되는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또 배은망덕론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에 불과한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놨더니 지금 대통령을 직격하고 거리를 둔다.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만큼 그 구심점으로 해서 엄청난 갈등이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펼쳐질 것 같다. 그래서 정치적 재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다 소신에 따라 논평을 하십니다만 이것 또한 두 부분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영주 대변인과 장희 변호사는 어쨌든 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갈등이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친윤 진영의 확실한 원 전 장관 밀어주기가 있을 것이다. 아니다. 두 부분은 뭐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당적 일체. 일단 원 전 장관도 이 어대한 기류에 출사표를 던졌고 참전을 했죠. 오늘 국민의힘의 당대표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감안해야 될 건 이 여론조사는 뭐 전체 여론 그리고 당심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 전 장관 출사표가 일단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도 염두를 좀 해야 됩니다. 다만 뭐 한동훈 전 위원장도 공식 출사표는 이번 주 일요일이긴 합니다만 전체 응답자 한동훈 28, 유승민 28, 원희룡 8, 나경원 6. 유승민 전 의원도 아직 확정은 못 지은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한동훈 56, 원희룡 13, 유승민 9, 나경원 8. 재영진 변호사님, 아직까지 여론조사는 어대한은 맞는 겁니까? 여론조사만으로 보면은 어대한인 거고요. 그다음에 남은 한 달 동안에 이걸 얼만큼 보신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예컨대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출마 의사를 밝혔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영주 대변인은 이제 출마 안 하실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압도적이고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과연 1차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결선까지 갈 것이냐 그 정도 문제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56, 13, 9, 8. 정혁진 변호사님 일부러 서영주 대변인 예상이 맞을 것 틀릴 걸 박제해 놓으시는 모양이에요. 나경원 의원 출마 안 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뭐 두고 보시죠 그거야. 완벽히 출마를 확정지은 두 사람 56대 13, 유승민 9, 나경원 8인데 근데 이제 아까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언급했던 이 부분이잖아요. 지난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김기현 전 대표가 과반을 넘어서 그렇지 지난 전당대회부터 국민의힘은 결선 투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그래픽 하나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허들도 있고 어대한, 나경원, 원희룡. 7월 23일에 전당대회가 있고 만약에 당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5일 뒤 그러니까 28일에 1, 2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데 지금 이렇게 3파전 뭐 윤상현 의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3파전이 되면 나중에
결선을 만약에 간다 치더라고요. 만약에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과반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지만 간다고 했을 때 원희룡, 나경원 원희룡의 여러 뭐 단일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3자 구도, 4자 구도가 되어버리면 이번에 선출될 일단 당 대표의 어떤 힘 이게 굉장히 아마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수들이 이제 다 등장한 가운데 승리를 한 거가 되잖아요. 예. 뭐 한동훈 전 장관이 이기든 뭐 원희룡 전 장관이 이기든 뭐 이런 어떤 누가 이기든 간에 어쨌든 이 모든 뭐 어떤 이 잠룡들 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을 해서 이겼다고 그러면 그 아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힘 자체는 우리가 생각보다는 더 클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예전에 지금 이 총선 전과 후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총선 전에는 여전히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당에 강력하게 미치고 있었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 김기현 대표가 제가 알기로 처음에 여론이 5% 정도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과반을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뭐 김장연대라든지 뭐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하여튼 조직력이 굉장히 강했던 데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최고조일 때 치러졌던 이 당 대표 선거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이 이제 공천하지 않습니다. 공천하지 않고 이제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지금 이 어떤 공천 권한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당 대표한테 이제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일단 눈치를 살필까요? 그걸 이제 봐야 돼요. 용산의 눈치를 살필까요? 아니면 이번에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대세론을 타고 있는 후보들한테 눈치를 살피겠습니까? 왜냐? 만약에 이제 지금 어떤 당 대표가 되면 차기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차기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공천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용산의 어떤 영향력은 저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예. 예전만큼 조직력이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그룹과 그다음에 윤 대통령과 그 의원을 지지하는 그룹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원희룡 전 장관하고 나경원 의원은 여기를 표를 갈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고민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이걸 다 해도 사실은 이제 역전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하. 문제는 이걸 서로 갈라야 되니까 예. 그렇게 어떻게 가를 것인지 아마 이런 고민들 때문에 서영주 대변인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출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제가 알기로 아마 기존의 친윤 그룹들이 일부가 예. 나경원 의원 쪽에 이제 뭐 쪽으로 이제 조직력이 갔다가 지금 좀 상당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 대혼돈이죠. 네, 이쪽인가 저쪽인가 지금 이쪽으로 예.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어떤 물밑에 어떤 이 헷갈리는 상황들이 오늘 지금 오후 중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내일 중으로 정리가 될지 예. 이걸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대한 과반 넘어서 결선까지 안 가는 속내를 내비치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실제로 뛰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표가 뭐 3분할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하면 4자 구도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선 갔을 때 변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꽤 흥미로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공교로운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한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약속했던 날을 잡아서 오늘 뵙게 된 겁니다. 사실 알려지기로는 이른바 한동훈 캠프, 한동훈 전 위원장과 힘을 합치는 의원들, 부산 경남 지역 PK 출신 의원 20-30명 정도가 돕고 있다는 문활로 보도도 있었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미묘한 시점에 유영하 의원이죠, 이제 유영하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기다려야 더 큰 것을 담고 다 때가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보기에 따라서는 유영하 의원이 대구 민심을 잘 반영한다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은 TK 정서가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범사에 때가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범사에 때가 있다는 말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때인지 아니면 다음이 때인지는 이거는 이제 역사가 이제 밝혀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PK에서도 굉장히 뜨거웠지만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예. 굉장히 인상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그런 데가 어디였습니까? 동대구역 아니었습니까? 그때 대구의 민심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민심이 지금 갑자기 식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리 유영아 의원이 이제 의원 됐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고 하더라도 저 그 본인의 생각과 대구의 민심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저기 자막에 나오겠지만 여기도 그렇고 뭐 의원 20-30명 돕고 있다고 했고 정확한 수치도 좀 알아봐야 되고 이제 본격적인 새 대결도 시작됐을 텐데 오늘 정치 시그널에 나경원 의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당권 도전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일단 직접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넓고 깊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전 장관 출마 예상은 하셨나요? 출마 예상을 미리 하지는 못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정도 하죠. 오늘 그림 말씀 잘한 것 같아요. 장윤희 변호사 함께만 나경원 의원의 앞으로 행보를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지금 김재섭 의원도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 SNS에 글을 올려서 본인은 출마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 출마 예상 못했고 특히 당이 뿔이 없으면 누가 와서 이용만 하고 간다.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한 듯한 발언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의지를 좀 강행한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구도상 유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친윤계에서는 좀 갈팡질팡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8대2로 룰을 정착시켰을 때 그렇다면 8이라는 그 당내 조직표로 어떻게든 결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셈법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희룡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 표를 분산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는 당 안에서도 엄청난 또 단일화의 압박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정치인으로선 내홍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에 대한 꿈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가도에도 상당히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금 아마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력과 입지 그리고 구도적인 상황을 봤을 때 서울시장 지방선거를 좀 채비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음 주 월화가 당대표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서울대법대 3파전으로 일단 굳혔고 윤상현 의원도 당대표 출사표 던지면 저희가 그 얘기도 한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